안녕하세요. 회사 몰래 유튜브하는 현직 케미컬 개발자 디테일링 알케미스트입니다. 세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혼자서 서너 시간씩 세차하는 모습을 보면 디테일링 세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비 맞으면 다 똑같다. 일주일만 지나면 다 똑같다. 하지만 오랫동안 세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똑같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 벌어지죠? 오늘은 약품 개발자의 입장에서 디테일링 세차란 무엇인지 저의 개인적인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근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또한 세차 준비를 위해 그날 상황에 맞게 준비물을 챙기거나 자신에게 맞는 세차 프로세스를 구성할 때도 근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이미 세차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테고, 세차 입문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정확한 이해와 함께 더 효율적인 세차 방법으로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디테일링 세차 초급편, 디테일링의 원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디테일링 세차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디테일링 세차의 사전적인 의미는 디테일링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세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제품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해야 디테일링 세차라고 부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서 케미컬 개발자가 생각하는 디테일링 세차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다른 사람의 설명 없이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차를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프로세스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프로세스는 세정과 코팅으로 나눕니다. 일반 세차와 디테일링 세차의 큰 차이점은 단순히 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오염 및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코팅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흰색이 더 쉽게 더러워지듯이 모든 표면은 세정 후 오염이 가장 잘 됩니다. 도장면도 가죽도 첫 출고 시에는 기본적인 오염 방지 처리가 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오염물이 표면에 강하게 붙고 이를 화학적, 물리적으로 제거하면 표면의 오염 방지 처리 코팅도 조금씩 함께 떨어져 나옵니다. 이 때문에 세차를 반복할수록 점점 오염 방지 코팅이 약해지며, 그러면 오염물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붙게 되고 코팅층이 함께 제거되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실제로 자동 세차로만 차량을 세차하면 신차 출고 후 처음에는 자동 세차를 해도 눈에 띄게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세차 횟수가 늘어나면 스크래치 발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수개월 지나면 어느 순간 스월 마크가 뒤덮여 있고 세차 상태일 때의 광택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동 세차 후 무락스라도 한 번씩 발라주신다면 그 속도를 확연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디테일링 해주고 나면 차주에게 손세차를 하면 가장 좋지만 못하겠으면 자동 세차를 하고 세차 직후 혹은 집에 와서 무락스 코팅만이라도 해주라고 추천합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코팅층은 세정된 표면에 얇은 기름막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접하기 쉬운 좋은 예시가 자전거 체인입니다. 자전거 체인 및 기어를 보면 항상 번들번들하게 뭔가 발라져 있고 이러한 오일을 주기적으로 다시 발라주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기름 몇 방울이 체인의 부식을 막고 오랫동안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켜줍니다. 반면에 관리를 안 해줘서 어느 순간 오일층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녹이 슬어버리는 것을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몇 방울의 기름이 일종의 코팅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코팅을 해주지 않으면 기존의 코팅층이 사라지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스월마크, 워터스팟 등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디테일링 세차에 사용되는 코팅도 이와 원리가 같습니다. 꼭 손세차를 하지 않더라도, 세차를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무락스 하나와 타월 한두 장 차에 넣고 다니시다가 자동 세차라도 오염물 제거 후 한 번씩 코팅해주시면 오일 몇 방울이 자전거 체인을 지키듯 무락스 코팅을 해주는 그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차량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꼭 도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소재에 맞는 코팅을 해주면 오염 및 노화, 손상을 지연시켜줄 수 있습니다. 디테일링 세차의 특징 두 번째, 손상 없는 세정의 필요성.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광택이 많이 납니다. 트림 등 일부 부분은 무광 소재로 처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인 도장은 대부분의 차량이 광택이 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택이 나는 제품들은 화려해 보이고 값어치가 나가 보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광택이 적어진 경우 기본 표면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 유독 더러워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외부를 따질 것 없이 광택이 사라지면 일단 매우 지저분해 보이고 색감이 흐리멍텅해져 값어치가 확 떨어져 보입니다. 자동차 시트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색감이 다 죽어 칙칙한 색감의 시트와 진한 색감의 시트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것이 더 보기 좋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의 손상은 차량의 값어치 자체를 낮아 보이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사오면 꼭 거치는 과정이 흔히 막광택이라고 부르는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스크래치가 보이는 상태로 고객들에게 보여주면 그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스크래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의외로 세차입니다. 제가 디테일링에 입문하기 전에 그랬는데 자동 세차 주로 돌리고 손세차 해본답시고 세차장에 비치된 솔로 표면을 벅벅 문지르고 이렇게 하면 세차를 사도 1년도 못 가서 스크래치로 뒤덮인 차가 되며 그 이후에는 이미 더러워졌다며 더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첫 차를 떠나보낼 때 그 스크래치로 뒤덮인 모습이 마음이 쓰여서 두 번째 차를 사면서 손세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처럼 스월마크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세차에서 어떻게 하면 스월마크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수십 년의 고민의 결과가 현재의 디테일링 세차 프로세스와 제품들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의 변천사도 이런 고민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로 자동차가 나왔을 때 당시에 부족했던 기술력으로 차량의 광택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솔루션이 이미 다른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카나우바 왁스였습니다. 카나우바 왁스는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코팅 물질일 만큼 그 성능은 좋았지만 이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크래치가 발생되니 깨끗이 세차 후 코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차 과정에서도 스크래치가 발생하다 보니 스크래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프리워시, 스노우폼 등의 프로세스가 개발되고 워시미트 등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하나씩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현재의 프리워시 후 샴푸 후 코팅이라는 큰 줄기의 프로세스는 차량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적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디테일링 세차는 일반 세차와 달리 이러한 최적의 프로세스는 물론 상황별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오염을 제거하고 코팅을 통해 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위별 최적의 솔루션 사용. 자동차는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장, 플라스틱, 유리, 고무, 가죽, 패브릭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디테일링 세차는 각 소재별 최적화된 제품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오염을 제거합니다. 일반적인 세차는 자동 세차든 손세차장이든 한두 개의 범용 제품으로 세정 후 헹구는 정도의 작업을 하지만 디테일링 세차는 각각의 프로세스에 맞는 최적화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치면 화장실에도 다양한 소재가 있지만 화장실 청소에 몇 가지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 2개 내외의 제품으로 청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디테일링 세차는 기본적으로 소재별로 오염의 종류별로 다른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타르 제거인데 만약 비슷한 오염이 욕실이나 식탁에 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아무 세제나 칙칙 뿌리고 세게 문질러서 떼어내실 겁니다. 혹은 세정제조차 필요 없이 물티슈로 벅벅 문지를 수도 있죠. 하지만 자동차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스크래치가 생길 겁니다. 이런 예시처럼 디테일링 제품들은 오염 부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오염물에 맞게 특수 제작된 약품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목적 덕분에 디테일링 세차에 대한 이해도는 일반 생활 속 다양한 청소에도 응용이 가능할 정도로 오염 제거 메커니즘의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화장실 청소할 때 버그 클리너를 많이 사용합니다. 강알칼리성의 세정력으로 웬만한 오염물을 다 제거할 수 있고 단백질 분해 성능으로 화장실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각종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하거든요. 식탁이나 책상을 가볍게 닦을 때는 탈지제를 이용합니다. 다용도 세정제라고 알코올 들어간 세정제를 팔던데 이게 성분적으로 탈지제랑 똑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름때가 잘 지워지고 잔여물도 남지 않아요. 신발을 손빨래할 경우에는 패브릭 소재 청소가 가능한 실내 세정제 혹은 APC를 테이프 자국을 지울 때는 타르 제거제를 사용합니다. 바닥 청소할 때는 너무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중성 프리워시를 뿌려가며 닦아준 적도 있고 회사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책상 청소할 때는 실내 세정 코팅제로 닦아줍니다. 이처럼 디테일링 세차 용품은 실생활에서도 사용해보면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낼 정도로 오염과 소재에 맞춘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디테일링 세차는 각 소재와 오염에 맞는 전용 약품과 도구로 자동차에 손상이 가지 않는 프로세스로 세차를 진행하며 코팅을 통해 재오염 및 손상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참 완벽한 방법이고 실제로 디테일링 세차를 잘하면 세차로 인한 스크래치나 손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세차 환자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야기만 들어봐도 복잡하다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잘 이해하시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위별 오염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품과 프로세스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실내 세차를 날 잡고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셨다면 현재 내 자동차 실내를 구성하는 소재별, 오염 정도별 적합한 세정제가 뭔지 생각하시고 코팅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서 제품 및 프로세스를 구상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세차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이제부터 장기 시리즈로 디테일링 세차가 단순히 상황별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닌 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부터 세차 순서에 맞추어 각 약품이 어떤 작용을 하고 왜 그렇게 쓰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이후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상황에 맞는 조치가 스스로 가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디테일링 세차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또 다른 세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